안녕하세요. 재미로 보는 사주팔자 왕초보 탈출하기. 이번 시간에는 재미로 보는 사주팔자 왕초보 탈출하기 천간지지의 기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천간의 기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득한 옛날 황제 때에 치우라는 무리들이 세상에 나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 백성들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을 차마 더 두고 볼 수 없어 탕록 벌판에서 치우와 싸움을 벌리니 그들의 유혈이 백리밖까지 넘쳤다고 한다. 거짓말도 엄청나지요. 흐르는 피가 100리까지면 40km인데 하여튼 중국 사람들은 상당히 거짓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뭐 거짓말이라 해야 될지 뻥이라 해야 될지 과장법이 좀 심합니다. 이들의 무리를 물리친 황제께서는 친히 목욕 재개를 하고 단을 모아 하늘에 재를 올리니 마침 하늘에서는 천간과 지지를 12지를 내리어 이를 강시받고 천간은 둥글게 펴서 하늘을 만들고 12지는 모나게 펴서 정사각형으로 네모로 폈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상징한 것이 간은 천이 되고 지는 지, 땅지자, 지가 되어 세상을 잘 다스렸다고 한다. 이후 대요씨라는 사람이 세상에 나와 십간과 12지의 뜻에서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60갑자를 만들어 이를 근본으로 삼고 치정을 잘했다고 전한다. 천간형도는 하늘의 둥근 형을 얘기하는데 둥근 원에다 10간, 예를 들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써놓은 것을 천간형도라 그러고, 지지형도는 땅의 모난 형에다가 형을 나타내는데 이 정사각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사각형 아랫부분부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해서 한 바퀴 도는 것을 지지형도라고 합니다. 뭐 손으로 잡기도 하지요. 예. 천간과 지지. 천간은 하늘이고 천간의 오행물질은 공기 속에 있는 오행의 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산화된 기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천간은 체가 되어 유동하여 움직이는 기류의 양기와 같다고 하겠다. 다음 시간에 할 지지, 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의 오행물질은 이미 물질화된 물체의 형질을 말하는 것으로 천간의 양기를 받아 생육되는 작용을 하므로 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늘의 다스림을 받는 지지의 기질과 같다고 하겠다. 천간의 오행에는 역시 목, 화, 토, 금수가 있습니다. 목의 오행에는, 목의 기운에는 간목, 양목인 간목과 음목인 을목이 있습니다. 화에는 양화인 병화와 음화인 정화가 있고, 토에는 무기토가 있는데 무토가 양하고 기토가 음화입니다. 금에는 경신금이 있는데 경금은 양의 금이고 신금은 음의 금입니다. 임계수에도 마찬가지로 수에도 임계수가 있는데
임수는 양이고 계수는 음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천간, 십간 중에서 병은 양 중의 양이라고 하고 계는 음 중의 음이라고 합니다. 병화를 양 중의 양, 계수를 음 중의 음이라고 말합니다. 병화는 양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양으로서 순수할 순자를 썼습니다. 순양으로서 만물을 생육하는 근본을 이루며 우리들 생활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태양을 말한다. 계수는 순음으로서 만물을 생육시키는데 우선하는 감로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천간의 상, 천간의 상에서 목화 토금수가 있지요. 목화 토금수의 오행이 있는데 이 오행에서 목에도 음과 양이 있고 화에도 양과 음이 있고 토에도 양과 음이 있고 금과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에 의해서 천간의 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목, 갑목은 큰 나무고 대림목이고 원목이고 고목이고 머리고 주먹입니다. 다음 을목, 을목은 식물의 새싹이고 화초고 잔디풀이고 작은 나무고 채소고 새를 나타냅니다. 을자가 새을자죠. 다음 화, 화에는 병화와 정화가 있지요. 병화는 태양과 같은 불을 상징하고 큰 불을 의미하고 화려한 꽃을 나타냅니다. 정화는 등촛불을 이야기하고 화롯불을 의미하며 작은 불, 횃불, 촛불을 나타내면서 관능미인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화 일간을 가지신 분은 대체적으로 대기 여성분 같은 경우는 미인이 많습니다. 다음 토에는 무토와 기토가 있습니다. 무토는 태산이고 넓은 들판이고 마른 땅이고 제방이고 광장을 의미합니다. 기토는 문전 옥답이고 전원토고 화분이고 토기, 뻘토, 밭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경금은 철광석이고 큰 쇠고 강한 쇠고 기계, 무기, 연장, 도끼를 의미합니다. 신금은 만들어진 금속 물질이고 주옥금이고 작은 쇠, 보석, 바늘, 수저, 과일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수. 수에는 임수와 계수가 있습니다. 임수는 양의 수이고 넓은 바다, 강, 호수, 큰 물, 강, 운물, 임금, 진주를 나타냅니다. 계수는 도랑물, 이슬비, 샘물, 눈물 등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천간의 자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의 자의라 하는 것은 글자 자자와 뜻의자를 써서 글자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풀이하면 엄청 쉬운데 그냥 천간의 자의 하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그냥 글자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천간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가지가 있다 그랬지요. 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는 외우도록 하십시오. 이 정도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유아들도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필히 외우시고 몇 번만 읊어버리면은 다 외워지실 겁니다. 먼저 갑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갑목은 고목의 두꺼운 껍질을 깨고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새싹과
같다. 거북의 등처럼 딱딱한 것을 의미하며 견고하다는 뜻도 품고 있다. 을목. 만물이 처음으로 싹을 터 자랄 때의 모습. 세 을자죠. 모습으로 꼬부라진 형상을 했고 연약한 모습에서 성장하려는 몸부림의 모습과 같다. 제비 또는 새를 본뜬 상형 문자이다. 다음 병화를 이야기합니다. 태양과 같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강렬한 열과 만물을 환하게 비춰주는 모양을 뜻한다. 솥을 본 뜬 모양이며 매우 뜨거운 불을 사용한다. 뜨거워서 위험한 병이 안전하게끔 땅에서 똑바로 빳빳하게 팽팽하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평에서 빌린 소리이다. 정화. 달빛과 같이 은은한 열기와 빛을 뜻한다. 특정한 점 또는 한 곳에 박는 못 대가리를 본뜬 모양이다. 정이란 소리는 못을 박을 때 쩡쩡 하는 소리를 본뜬 소리. 정은 정의 본래 글이다. 다음은 만물을 무성하게 키우고 살찌우는 팽창과 상승 및 성장을 뜻한다. 무라는 뜻은 도끼 구멍에 나무자루를 무릅쓰듯이 끼워야만 쓰기에 모에서 비롯된 말이다. 무릅쓸 모자에서 비롯된 말이란 뜻입니다. 기토. 만물이 완전 성숙된 것과 같다. 기는 몸기. 기는 옛날의 의복, 토기, 도구, 건축물 등에 새겼던 부호로서 사람들의 눈에 쉽고 또렷하게 선명하게 띄는 표시이다. 기는 신성하고 신령한 부호로서 또렷하다. 몸에 들러붙다라는 뜻이 있다. 경금. 곱고 강한 것을 뜻하며 열매가 굳어진 것을 뜻한다. 7번째 청간, 경은 줄을 당겨서 두드리는 종을 본뜬 모양이다. 종은 단단한 쇠붙이로서 치고 두들기다라는 핵심적인 뜻이 있다. 다음 신금. 만물이 성숙을 끝내고 모체로 분리되는 고통을 뜻한다. 매울신은 옛날의 포로나 죄인을 다스릴 때 쓰는 의식용 형벌 칼이었다. 칼로서 몸을 찌르고 벨 때는 괴롭고 아프며 음식도 맛을 봄을 뜻한다. 임계. 음양이 서로 교합함으로써 생성의 일생을 마치는 것과 같다. 임은 9번째 청간이다. 바느질할 때 쓰이는 실패를 본뜬 모양이다. 실을 많이 감으면 볼록한 모양이 되기에 볼록하다, 짜다, 부드럽다 라는 뜻이 있다. 개수. 물과 겨울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음중지음으로 응고된 상태나 차차 양기가 동하는 봄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10번째 청간. 실을 빙글빙글 돌려서 감는 을레를 본뜬 모양으로 돌다라는 뜻을 품고 있다. 청간의 형상이 있습니다. 청간은 알고 계시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가지를 청간이랍니다. 이 청간이
하늘에서의 모양과 땅에서의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의 모양과 땅에서의 모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하늘에서는 우레, 땅에서는 동양, 마룻대, 대들보에 해당이 됩니다. 을은, 을목은 하늘에서는 바람, 땅에서는 활목을 의미합니다. 다음 병화, 병화는 하늘에서는 태양, 땅에서는 용광로를 의미합니다. 다음 정화, 정화는 하늘에서는 별을 의미하고 땅에서는 등촉을 의미합니다. 무토, 무는 하늘에서는 안개, 노을을 의미하고 땅에서는 산, 육지 등을 의미합니다. 다음 기토, 기는 하늘에서는 구름을 의미하고 땅에서는 전원, 화원을 의미합니다. 다음 경금은 하늘에서는 달을 의미하고 땅에서는 광석을 의미합니다. 신금, 신은 하늘에서는 서리를 의미하고 땅에서는 주옥금을 이야기합니다. 임수, 임은 하늘에서는 큰 빗물, 우로를 이야기하고 땅에서는 연못, 저수지, 바다를 의미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개수는 하늘에서는 가랑비를 의미하고 땅에서는 샘물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천간의 형상입니다. 천간의 형상은 하늘에서의 형상과 땅에서의 형상이 있습니다. 다음 상생,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목생화, 나무는 불을 생합니다. 따라서 가불이 목이죠. 가불목이 병정화를 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생화는 가불생, 병정화 이래 됩니다. 다음 화생토, 천간에서 화는 병정이죠. 병정화는 병정생 무기토가 됩니다. 무기가 됩니다. 병정화생 무기토, 화가 토를 생하기 때문에. 토생금, 지난 시간에 다 했다시피 토는 무토와 기토가 있지요. 천간에. 그래서 무토와 기토는 금인 경금을 생한다. 무기생경신이라고 합니다. 금생수, 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고 수에는 임수와 개수가 있지요. 그래서 경신금 생 임계수, 경신생 임계가 됩니다. 수생목, 수는 임계수가 있지요. 목은 갑을목이 있지요. 따라서 임계생 갑을목이 됩니다. 그 뻔한 소리를 갖다가 참 한자로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데,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또 목을 생합니다. 그럼 목이 뭔지, 화가 뭔지, 토가 뭔지, 금이 뭔지, 수가 뭔지만 알면은 다 대입하면 끝이 나는 거죠. 이 초등학교 1학년 산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상극, 상극에도 마찬가지로 5극이 있습니다. 극은 하나를 건너뛰면은 극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목극토, 화극금, 토극수, 금극목, 수극화가 됩니다. 그러면 목에는 갑을이 있다 그랬죠. 갑을극 무기, 토에는 무기가 있으니까 무토와 기토가 있죠. 화극금은 병정화가
경신금을 극하는 것을 화극금이라고 합니다. 토극수, 무기토가 임계수를 극하는 것을 토극수라고 합니다. 금극목, 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지요. 목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지요. 따라서 금극목은 경신금이 갑을, 목을 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극화, 수에는 임계수가 있고 화에는 병정화가 있지요. 따라서 임계극 병정화가 됩니다. 임계수극 병정화. 쉬운 것을 어렵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것을. 이것이 바로 상극입니다. 다음 청간합과 청관충이 있는데 먼저 청간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간은 둥글다 그랬지요. 둥근 데다가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써보시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것끼리 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갑기합이 되고 을경합이 되고 병신합이 되고 정임합이 되고 무계합이 됩니다. 이 5가지 합이 되는데 이것을 육합이라고 합니다. 왜 육합이라 하냐? 갑에서 시작해서 을, 병, 정, 무, 기가 6번째입니다. 그래서 6번째와 합을 한다고 해서 육합이라고 합니다. 합되는 게 6가지가 있었다 해서 합이 아니고 합되는 것은 5가지인데 6번째와 합을 한다고 해서 육합이라고 그 다음 글자와 충을 합니다. 그래서 7충이라고 합니다. 갑기합을 하면은 이 성질이 토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갑기합토라고 합니다. 을경합을 하면은 이 성질은 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을경합금이라고 합니다. 병신합을 하면은 병신합수가 됩니다. 수의 기운을 띠게 됩니다. 정임합은 목의 기운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정임합목이라고 합니다. 무게합은 화의 기운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합화라고 합니다. 유정은 양은 양끼리 극하고 음은 음끼리 극합니다. 그리고 양과 음은 합을 하고 음과 양은 합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청간충은 7번째라 그랬죠. 7번째와 충을 합니다. 그래서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미로 보는 사주팔자, 왕초보 탈출하기, 천간의 기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지지의 기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